계속 거짓말이잖아요. 이 계약 못합니다. 거짓말 아니니까 계약금 못 돌려줍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크기도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고. 여기는 얼마? 제 매매로 17억입니다. 어제 전화 드렸을 때는 15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요즘 시세가 올라서 2억 더 올리신다고 아침에 집주인분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2억 올랐네요. 네. 근데 저기 이거 누수 아니에요? 제가 세입자분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벽지 도배만 새로 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예, 사장님. 예? 예, 저 한번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집 혹시 사실 생각 있으십니까? 집은 마음에 드는데 뭐 벽지도 새로 해야 되고 17억은 좀. 그 매도자분께서 지금 계약금 1억 7천 입금 안 하시면 매매 대금을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지금 당장요? 네. 계속 오르네요. 집은 쏙 마음에 드는데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네. 어찌해야 되지? 일단 계약합시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1억 보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집이 전망도 좋고 펜트하우스로서는 완전 최고입니다. 그럼 본 계약은 언제쯤? 일주일 뒤에 하시죠. 네. 저는 바로 가계약금 1억을 보냈고 중개사 역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실을 정확히 했습니다. 부동산이네. 예, 중개사님. 우리 집 살 사람 있던가요? 예? 제가 계약한 그 집에 심각한 누수화자가 있다고요? 근데 이 중개사는 아무런 얘기가 없지. 일단 전화 끊어보이소. 누수가 심각했네요. 소문이 났을 정도네요. 중개사님, 아니 그 집에 심각한 누수화자가 있다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저 이대로는 계약 못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아파트에 가보시죠. 주인분도 오시라고 할 테니까 같이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인도 오는 건 맞죠? 그럼요. 얼마짜리 계약인데 꼼꼼하게 확인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작은 방 천장부터 거실, 큰 방 욕실 천장까지 심각한 누수가 있는 건 맞네요. 근데 왜 미리 이야기 안 해줍니까?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공사에서 누수하자 보수 수리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문제 없죠? 시공사에서요? 저 바로 확인합니다. 개별 세대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지났고 공용 부분은 지금 소송 중이라는데 사장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내가 착각했네요.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관리사무소랍니다, 사장님. 관리사무소? 설마 그것도 거짓말 아니겠죠? 지금 다 같이 확인하러 갑시다. 계속 말이 바뀌는데요. 그렇습니다. 왠지 내려가면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계획이 없다는데
진짜 아, 사장님.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해주고 거짓말로 책임 회피하고 저 이 계약 못합니다. 제가 지급한 1억 돌려주이소.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시공사 하청업체에서 수리해주기로 했는데 또 착각을 해버렸네. 하자 없으니까 계약금 반납 못합니다. 뭐라고요? 전 계약 무르고 싶으시면 계약금 포기하시면 되겠네.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자, 집에 하자를 두고 계속 말이 바뀌는 집주인 때문에 정현주 씨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이 어이없는 상황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현주 씨는 이사를 위해 해안가 근처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알아보던 중 김희진 씨가 15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를 보게 됐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김희진 씨가 매매 가격을 2억 원을 올려 17억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전해왔죠. 아파트를 둘러보던 중 벽지가 누수로 인해 일부 훼손된 것을 발견했지만 벽지 도배만 새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세입자 얘기를 믿고 정연주 씨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가계약금은 1억 원, 일주일 뒤에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실을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인 김희진 씨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연주 씨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매물에 심각한 누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희진 씨는 시공사가 누수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현주 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희진 씨는 이 요청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현주 씨는요, 이 매매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대승 변호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돌려받을까 이게 문제인데 정현주 씨는 협상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됐으니까 네. 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김희진 씨는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 실제로 정현주 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여기 일단은 승소를 하려면은 계약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반환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거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판례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의사의 뭐 합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정현주 씨는 그 1억 원 지급하기 전에 그 중개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이나 중도금, 예. 잔금 지급 시기 등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문자 메시지가 정현주 씨에게 불리하겠습니까? 유리하겠습니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문자 메시지를 언뜻 보면 그 중요 사항 대부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정현주 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리한 사정. 예. 예, 일단 1억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떤 사정입니까? 받아야죠. 그 정현주 씨가 그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네. 그 천장 누수 자리에 벽지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니까 네. 그 누수를 확인하지는 못했죠. 근데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마침 그 벽지가 물에 젖어서 떨어졌거든요. 아. 이야, 그럼 이게 완벽한 누수의 현장을 목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처음 방문할 때 또 미리 약속을 하고 가니까 네. 그 세입자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을 불러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가니까 그 자리 뒤쪽에 누수 때문에 물 빠짐 호스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이고야. 교묘하게 이제 가리고 있었던 건데 네. 다행히 정현주 씨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예. 예. 뭐 그 밖에도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중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매도인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이야.
자, 이게 계약과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네.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 김희진 씨는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의사를 전달을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매도인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항상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보통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고요. 그런데 정현주 씨 경우에도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에 추후 매매 계약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정현주 씨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만으로 곧바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었다거나 또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법원은 계약 체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매매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건 경우는 하자가 있었는데 김희진 씨가 숨겼어요. 그리고 발각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죠. 네. 예. 그러면 즉 아파트 대금이 하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잔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상이 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특히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걸 할 때는 네. 그 근저당 같은 제한 물건이나 뭐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이걸 승계할 건지 여부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드라마에서 봤듯이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매도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정현주 씨의 주장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겠네요. 네, 정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희진 씨가 정현주 씨로부터 사실 계약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예. 이유 없이 1억 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주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1억 원이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나 이 집 살게요라고 하면서 그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교섭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증거금에 해당하거든요. 예. 네. 따라서 이러한 가계약금은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예. 체결되면 이제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만약에 이 드라마 사례와는 다르게 예. 만약에 법원이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성립됐다고 보면 예. 실제로 이처럼 뭐 문자 메시지를 먼저 받고 돈을 뭐 가계약금 입금하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 사건하고 다르게 성립했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오.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인도받아서 살면서 네. 이제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법원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 도대체 방법이 없는 예. 겁니까? 일단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본 이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상황이죠. 네. 다만 정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1억 7천만 원 중에서 1억 원만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문자 메시지에 보면 특약 사항으로 뭐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포기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약금 네. 약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문자 메시지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이상 이것도 위약금 약정이 성립됐다고 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돈 위약금 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줘야 된다고. 근데 사실 제가 저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도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욕심이 해야 크군요. 됩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아, 다 가질 수는 없네요. 예. 예,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하고 유사한 경우라면 예. 매수인이 감액 청구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 감액 청구 그건 뭡니까? 그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지급하는 포기하는 그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해약금으로서 성질도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질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예정액이 과다하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윤주 씨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대법원도 유사 사례에서 위약금 약정에 의해 계약금이 매도인, 여기서는 김희진 씨가 되겠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재반 사정을 참작해 그것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 초과 한도 내에서는 위 예정액을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 의무를 인정해야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요, 꼼꼼히 알아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윤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중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알아보고 오는 바람에 정현주 씨께서 불안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정현주 씨는 다행히 유리한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사진도 남겨놓으셨고 여러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을,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런 증거들 잘 남겨주시고, 그리고 중개인이나 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증거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